기억술과 보안 전략에 기반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 대구광역 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을 희망하거나 이미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지 보완 전략을 8주에 거쳐 학습합니다.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58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 기억하기 단디쌤이에요. 다들 저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숙제도 다 해오셨나요? 이번 7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사람 이름 잘 기억하기 두 번째 방법과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보안 전략입니다. 사람 이름 기억하기 2.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연상을 통한 사람 이름 기억하기가 어렵진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외우고 싶은데 연상하기는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혹은 연상을 하여도 상대의 이름이 입에 익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보다 단순하게 사람 이름 잘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중하기. 집중한다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집중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인지활동의 기본이 되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너무 짧게 성의 없이 얼굴을 보거나 이름을 듣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처음 상대의 이름을 듣고 얼굴을 마주하였을 때 더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 상대를 바라보고 머릿속에 각인시켜주세요. 연상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의 얼굴과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반복해서 연습하기. 옛날부터 공부의 기본은 예습과 복습이다. 반복해서 계속 봐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옛날 말씀처럼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외우고 10분 후에 반복해서 다시 외우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시 다음날 반복하면 일주일 동안, 다시 일주일 후에 반복하면 한 달 동안, 다시 한 달 후에 반복하면 6개월 이상 기억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억을 만들 때는 가능한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저장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집중하고 반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활동하기 1. 얼굴 보고 이름 기억하기. 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20초씩 제시됩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며 대상의 이름을 여러 차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읊어주세요.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직접 읽어주셔야 합니다.
잘 외워보셨죠? 외우신 사진 속 인물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고 계속 떠올리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번엔 사진 속 인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근에 만난 지인 중에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분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장에 이름 칸에 모두 지인분의 이름을 넣어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셨나요? 혼자 말하려니 어색하셨죠? 그래도 방금 반복해서 불렀던 지인분의 이름은 잘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지인분의 이름을 부르느라 아까 외웠던 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까먹지 않으셨을까 걱정되는데요. 한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진 속 얼굴을 보고 이름을 맞춰봅시다. 네,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은 박민호, 김은주, 이철원이었죠. 저는 촬영하는 게 긴장이 됐는지 집중을 잘 못했나 봐요. 살짝 헷갈렸어요. 여러분은 잘 맞추셨겠죠? 이렇게 사람 이름 기억하기 2 활동도 끝이 났습니다. 아무 연상법 없이 기억하는 게 어떤 분께는 더 쉬우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중하기, 반복해서 연습하기 이 두 가지 기억법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것이든 쉽게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숙제를 내드려야겠네요. 강의가 끝난 후에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근황, 즐거웠던 추억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대화를 하는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단디 기억하기 공부를 하고 있어.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는 말을 할 때 지혜야, 나는 요즘 단디 기억하기 공부를 하고 있어. 지혜,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런 식으로 상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며 전화를 하는 것이죠. 친구의 이름이 더욱 기억에 남고 입에 익어서 앞으로도 친구를 오래도록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숙제 꼭 해오실 거라 믿으면서 보안 전략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62쪽 7주차 보안 전략 알람 기능 사용하기입니다.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알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 한 주 동안 물건을 잘 챙기기 위해 사용했던 나만의 전략 적어오기 숙제로 내드렸는데 잘 해오셨죠? 저는 저번 주에 비 소식이 많아서 잠들기 전에 현관 문고리에다가 우산을 미리 걸어두고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잘 챙겨 나갔어요. 전날 밤 물건을 미리 챙기면서 그 다음날 일정도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7주차 보안 전략은 알람 기능 사용하기입니다. 알람 사용하기라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3주차 보안 전략에서 핸드폰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약 먹는 시간 설정하는 방법을 이미 알려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설정해둔 알람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약 복용 외에 일상생활에서 알람이 유용하게 쓰이는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알람 기능 사용하기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복습차 3주차 시간에 배운 핸드폰 알람 설정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 갤럭시 핸드폰 알람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시계 모양의 시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로 어플 상단에 십자가 모양을 눌러 알람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약 복용할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울리도록 설정해 주세요. 알람 이름은 아침 약 먹기라고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 약 먹는 시간도 이름만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세요. 3주차 때 배웠던 내용은 다시 잘 떠오르시죠? 이렇게 약 복용하기만 핸드폰 알람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알람을 설정해야 하는 가지수가 많아진다면 지금 울리는 알람이 어떤 일 때문에 울리는지 헷갈리지 않을까요? 또 지우고 싶은 알람이 있는데도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매번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릴 땐 어떻게 하시나요? 다양한 이유로 설정한 알람 기능이 오히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알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핸드폰 알람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시계 모양의 시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단에 알람, 세계 시각, 스톱워치, 타이머 글자 중에 알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알람들 중에 우측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알람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옆에 보라색 표시가 된 알람은 울리게끔 설정된 알람이므로 울리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보라색 표시를 눌러서 알람을 끄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람을 잠시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까와 같이 시계 모양의 어플 알람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로 화면 중앙에 알람을 추가하는 십자가 표시 옆 세로로 점 3개가 나열된 표시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편집, 정렬, 설정 표시가 나오면 편집을 누르시고 여러 개 설정된 알람 왼쪽으로 동그란 표시가 생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우고 싶은 알람의 왼쪽에 위치한 동그라미들을 선택한 후에 하단에 생성된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처 이름을 설정하지 못했던 알람의 이름을 설정해 볼까요? 우선 아까와 같이 시계 모양의 어플 알람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로 설정된 알람에 시간 아래에 알람명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알람명이 입력되지 않은 알람이 있다면 시간을 눌러 알람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화면에서 밑으로 화면을 내리면 나오는 알람 이름을 누른 후에 설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알람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으로 알람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시계 모양의 시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하단에 있는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끄고 싶은 알람의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켜진 상태, 어두운 회색은 꺼진 상태예요. 이제 알람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람 화면으로 들어가신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편집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삭제하고 싶은 알람 시간에
왼쪽에 표시된 빨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후 오른쪽에 생긴 삭제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알람 이름을 설정해 볼까요? 먼저 아까와 같이 알람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편집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이름이 설정되지 않는 알람의 시간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알람은 다들 잘 정리해 보셨나요? 알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알람이 유용하게 쓰이는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상시간 알람으로 설정하기.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알람은 수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여 일어나 보세요. 성인 평균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각자 잠드는 시간에서 7, 8시간 뒤인 아침으로 알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시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운동시간 알람으로 설정하기. 여러분,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아시나요? 치매 예방을 위해 3권, 3금, 3행을 지키는 것인데요. 여기 세 가지 활동을 권하는 것에 바로 운동하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간이 되신다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위한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알람이 울리면 운동 갈 시간이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야외에 걸으러 나가 보세요. 알람을 통해 운동 시간을 잊지 않을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 치매 예방을 하며 알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외출하기 전 약속 시간 알람으로 설정하기. 혹시 친구와의 약속을 정해두고 깜빡 잊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약속한 날짜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늘 약속 시간을 헷갈려서 다시 한번 달력을 확인하는데요. 이럴 때 알람을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게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람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7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다면 알람에 들어가서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게끔 외출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저는 준비 시간이 길어서 3시 약속이라고 하면 1시 30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후 1시 30분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 다음 시간을 설정하는 화면 바로 아래에 날짜가 보이고 오른쪽에 달력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번 달 날짜가 적힌 달력이 나오는데요. 약속 날짜가 7월 21일이니 7월 21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누르고 아래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 알람 이름에 약속의 주체인 친구 이름과 약속 장소를 적어두시고 아래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약속 날짜에 설정한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리게 되고 알람을 확인하신 다음에 친구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나가실 수 있겠죠?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람이 설정되지 않으신다면 주변의 도움을 통해 천천히 반복해서 알람 활용 방법을 익혀보세요. 네 번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시작 시간 알람으로 설정하기. 여러분은 늘 챙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평소에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드라마 하는 날짜를 까먹어서 본방송을 챙겨보지 못하고 늘 재방송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TV 프로그램을 하는 요일에 프로그램 시작하기 5분 전으로 알람을 반복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방영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알람 시간은 9시 55분으로 설정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달력 표시 밑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요일 표시가 된 부분에서 수요일을 누르고 알람 이름에 드라마 이름을 적어서 알람을 저장해 두시면 매주 수요일 9시 55분에 알람이 울리게 되고 드라마 본 방송을 잘 챙겨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알람을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예시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 맞춰서 다양하게 알람을 사용해 보시고 알람이 도움됐던 상황이 있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해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7주차 강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집중하고 반복하기, 알람 기능 정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해 보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이 벌써 8주차 마지막 강의네요. 7주차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